네, 이제 스케치로 디자인하는 거 관련해서 이제 하려고 하는데, 제가 이제 직접 여기에서 시연을 하고 있으면은 너무 오래 걸리니까 파일을 만들어 오기는 했어요. 근데 이제 이거를 또 하나하나 하다 보면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걸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될까 고민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요 사용하는 UI 컴포넌트 관련만 몇 개 찝어가지고 그냥 어떻게 만들었는지 이런 것 정도만 보여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실습이라고 해서 이제 아무 UI나 만들면 좀 재미없고 그 긴장감도 안 드니까 일단 제가 간단하게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컨셉 UI를 만들어봤어요. 이제 그 파일 다 받으셨나요? 아직 안 받으신 분 있나요? 일단 이게 현실 디자인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는데 일단 그냥 아까 전에 얘기했던 드린 대로 이제 페이지를 이렇게 나눠가지고 각각 기능별로 이렇게 나눠놨어요. 그리고 이제 심볼 가시면은 제가 이렇게 지정해 놓은 심볼 같은 걸 보실 수 있고 이렇게 레이어들 제가 하신 거 볼 수 있고 그냥 똑같이 한번 만들어 볼게요. 간단하게. 이게 저는 그 안드로이드 기준으로 만들었어요. 여기 디바이스 세팅, 아트보드 디바이스 세팅 가시면은 안드로이드 디바이스 선택하시고 그럼 맨 위에 있는 이게 기본 사이즈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저는 이제 백그라운드에 사진이 있고 이렇게 여러 장의 사진이 움직여가지고 약간 멋있게 연출되는 그런 로그인 페이지를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은 렉탱귤을 만들어서 근데 살짝 움직이게 할 거니까 이 렉탱귤 자체 사이즈를 조금 키울 거예요. 그러면은 온라인 한 360에서 플러스에서 100 정도 이렇게 여기 인스펙터 창에서는 덧셈, 뺄셈, 나눗셈 자연수 사용하실 수 있고요. 여기에서 커스텀 이렇게 멋있는 사진을 아무거나 불러와요. 이게 좀 이미지를 불러오는 거기 때문에 조금 오래 걸릴 수가 있어요. 네, 불러와줬죠? 그러면은 이제 안 움직일 거니까 락을 걸게요. 커맨드 쉬프트 L 이 단축키도 굉장히 자주 사용합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터리얼 같은 데서 이제 스테이터스 바라고 하는데 그냥 실제로 사용하는 건 아니어도 위치를 잡기 위해서 많이 일단은 넣어놔요. 여기 트랜스페어런트 스테이터스 바를 이제 찾으실 수 있죠. 여기에 일단 붙여놓고 온라인 서페이스 이 컬러를 여기에서 이제 오버라이드 아래 창에 보시면 이렇게 바꾸실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다시 불러와서 하기는 귀찮으니까 저는 여기 심볼에서 그냥 막 바꿔볼게요. 이제 그냥 컬러 값을 나는 안 줄 거야. 그리고 여기 있는 아이콘 컬러를 그냥 화이트로 변경.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심볼 컬러가 변경되었죠. 그러면은 이제 이게 무슨 앱인지에 대해서 제목이 있어야 되니까 그냥 지금 제가 만드는 거를 그대로 따라 하실 필요는 없고 원래 그냥 하고 싶으셨던 거나 그런 거 하고 계셔도 돼요.
번거로우니까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옵션 커맨드 C, 옵션 커맨드 V 하면 스타일이 바로 복붙되죠. 이거를 그냥 크리에이트 스타일로 하셔서 이렇게 계속 사용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폰트 같은 경우에는 UI에서 쓰는 폰트는 그냥 거의 정해져 있어요. 시스템 폰트라고 하는데 시스템 폰트는 iOS는 산돌 SD 코딕 그리고 이제 안드로이드는 노토산스 CJK 이거를 벗어나서 쓰는 경우는 패션 앱이거나 아니면은 이제 완전 디자인이 너무너무 중요해서 커스텀 폰트를 써야 된다 이런 약간 액센트를 줘야 되는 경우 이외에는 잘 쓰지 않아요. 왜냐면 폰트 자체가 굉장히 무겁고 그거를 감수할 만큼의 해야 되는 일이 별로 없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액센트를 주기 위한 폰트를 사용한다면 폰트 자체를 쓰기보다는 이미지만 이렇게 변경해서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그 이미지로 전달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리드를 켜고서 이제 버튼을 이렇게 하면은 편리하죠. 자주 쓰는 컬러는 스워치에서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던 오픈 컬러를 사용할게요. 얘는 흰색이니까 일단 흰색. 여기에서 라디어스에서 라운딩을 조정을 할 수가 있고요. 저는 배수 2의 배수인 4로 하겠습니다. 일단 뭔가 버튼스러운 게 만들어졌죠. 정확히 똑같지 않아도 그냥 시간 관계상 이해를 해주세요. 그러면 커맨드 D 해서 똑같이 이렇게 복사할 수 있어요. 커맨드 D 여기서 브랜드 컬러스 검색할 수가 있어요. 페이스북 이 스와치를 사용하시는 방법은 여기에 이렇게 마우스를 오버하시면은 툴팁들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이거를 선택하시고 누르시면은 필이 되죠. 여기 옆에 있는 거는 스트로크 보더 컬러를 변경하는 거고요. 이거는 이렇게 하면은 여기 있는 도큐멘트 컬러에 저장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컬러 코드는 여기 있는 헥사 코드를 카피하는 거고요. 이제 내 시스템 컬러 피커에다가 저장하는 건데 이거는 잘 쓰지 않습니다. 네이버 컬러는 제가 이제 이미지를 가져와가지고 복사한 거기 때문에 바로 그냥 복사를 할게요. 그냥 이런 식 여기에 있는 컬러 피커를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바로 복사하실 수도 있어요. 방금 텍스트 스타일을 복사했죠? 사실 이렇게 몇 개 안 되는 버튼을 만들 때는 굳이 다 심볼로 지정을 하진 않아요. 이거는 3개만 만드는 게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는 현실 팁인데 이런 구글이나 페이스북 그런 브랜드 관련 로고들을 받으실 때는 무조건 공식 홈페이지에 있는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받으셔야 됩니다. 왜냐면은 이게 그 구글 측에서 제공하는 그 여러 가지 API 같은 게 있어요. 이게 사인인, 사인아웃 같은 것들은 API를 이용해서 만드는데 그 가이드라인에 적합하지 않으면은 특정 기능을 못 쓰게 한다던가 뭐 제공을 안 할 때가 있어요. 이게 그 뭐 웹 어쩌고 뭐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되도록이면은 그쪽에서 만든 아이덴티티 그 가이드라인을 지키시면서 만드셔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어디 뭐 아이콘 파인더 같은 데에 있는 아이콘을 커스텀 아이콘을 쓰시게 되면은
내 디자인에 이게 더 맞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은 좋지 않습니다. 온라인을 하시고 싶으실 때 이렇게 살짝 막 이렇게 이미 결정되어 있는 요소들이 있다면은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 러너를 켜시고 온라인 하고 싶은 방향 하시면 이렇게 빠르게 마우스를 움직이지 않으셔도 온라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편하죠? 아까 넛지를 4로 지정을 해놨었네요. 그러면 1로 다시 바꿀게요. 여기서 이런 선 같은 경우에는 이게 라인 기능을 쓰실 수가 있는데 이런 거는 사실 개발에서 뭐라고 해야 되지? 텍스트를 쓸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빠르니까. 하시고 여기 리턴, 엔터 바로 위에 있는 이 슬래시를 쉬프트 하시고 쓰시면은 이런 게 있죠. 이렇게 간단하게 나눠주는 것들은 그냥 이거를 쓰셔도 돼요. 그리고 나는 이게 너무 진한 것 같아. 오파시티를 바꿔줘야겠다. 그러면 O 누르셔서 오파시티 바로 변경되죠. 그리드 컨트롤 G 눌러서 껐다 켰다 했고요. 여기에서 Alt 누르시고 오브젝트와 오브젝트 사이를 선택하면은 간격이 나오죠. 이제 방향키 이용해서 간격 조절. 그리고 비슷한 정보끼리 그룹핑. 그리고 전체 가운데 정렬. 이런 식으로 디자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그리드 한 번 더 켜서 이제 맞는지 확인하고. 네. 그리고 이제 로그인을 안 했는데 메인 화면을 못 보는 건 너무 잔인하니까 X 버튼을 넣어줘야죠. 클리어. 이제 색깔을 바꿔주고 사이즈가 24는 좀 너무 작은 것 같아요. 그러면은 커맨드 K. 커맨드 K를 하시면은 스케일 창이 나오시는데 이제 아이콘이나 모든 요소를 다 배율로 하실 때는 스케일 기능을 쓰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은 듀플리케이트를 해서 보여드리면은 그냥 이거를 익숙한 대로 잡고 내려도 늘려지기는 해요. 근데 여기 요소가 이제 깨질 때가 많거든요. 그리고 솔직히 스케일 그걸로 되는 경우 스케일로 해야지 이제 정확한 정수비로 할 수가 있어서 특히 이미 심볼로 지정된 것들을 늘리실 때는 스케일로 쓰시는 게 좋다. 그러면은 32. 색깔을 변경해 줘야겠죠? 여기에서 너무 진한 것 같으면 O 눌러서 오퍼시티 조절. 그리드 켜고 그리드에 맞추기. 대충 이런 방식으로 금방 만들었죠? 여기 밑에 있는 렉탱귤러 이거를 여러 장이 이제 움직이게 하고 싶어 하면은 듀플리케이트 여러 장 하시고 이 레이어 이름을 바꾸는 것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단축키를 외워두시면 편합니다. 커맨드 R이고요. 특히 이거를 제플린에서 SS로 쓰거나
프린시플에서 움직여야 할 때는 프린시플에서 특히나 이제 이름이 같으면은 애니메이션이 꼬여요. 그러니까 이름을 정확히 중복되지 않도록 지정을 해주는 게 중요해요. 이렇게 세 장의 서로 다른 이미지가 생겼죠. 그러면 인비전 크래프트에서 포토스 아무 멋진 사진이나 불러올게요. 이제 아래쪽에 가려서 안 보이는데 이렇게 멋있는 사진들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이미지가 너무 이제 진한 것 같아. 그러면은 이렇게 한 장 레이어를 더 끼우셔서 흔히 그러듯이 여기에서 이제 레이어를 이렇게 단계를 내리는 일도 많이 하는데요. 이거는 커맨드 옵션 그리고 방향키고요. 맨 아랫장으로 내린다고 하면은 커맨드 옵션 컨트롤입니다. 맨 아랫장으로 내려왔죠. 여기서 블렌딩 옵션 멀티플라이 여기서 숫자 2 적당히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일단 무구이는 디테일하지는 않아도 얼추 만들어졌습니다. 빠른가요? 그리고 이것도 UI 디자인을 할 때 보통 기획자가 따로 있다면은 기획 문서를 옆에다가 두고 그 디자인을 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면은 이제 그 기획 문서에는 이 부분은 이제 여기에서도 이렇게 호버를 했으면은 호버가 했다. 그리고 클릭을 했으면 클릭을 했다라는 상태 변화에 대한 그 명세가 되어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것들을 이제 이렇게 아트보드 자체를 디플리케이트 하시고 그 것들에 대한 디자인은 이렇게 따로 지정을 하신 다음에 나는 나는 탭을 했을 때 약간 회색으로 해주고 싶어. 이런 식으로 제가 옆에 이렇게 해놨죠. 이것들을 해놓으시고 나중에 이제 가이드를 만드실 때 이렇게 거대한 한 장을 만든 다음에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뭐 이거는 액티브다, 이거는 뭐 인액티브다 이런 식으로 명세를 해놓으시고 제플린으로 익스포트를 해놓으시면은 이제 이해하기가 빨라요. 이제 만들어 놓은 이 디자인을 한번 제플린으로 익스포트 해보겠습니다. 커맨드 컨트롤 E 세이브 해야죠. 네, 스케치로 만든 디자인이 여기 잘 들어왔네요. 이제 그러면은 여기에서 디자인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간격, 나는 이만큼의 패딩을 줬고 이 아이콘과의 간격은 얼마며 이런 거를 개발자가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여기에 이제 컬러 값은 얼마다. 제플린에 대해서 이제 간단히 이렇게 알려드리면서 설명을 할게요. 여기에서 이렇게 빨간 이거 떠 있는 거는 내가 버전에 관련한 건데요. 이게 처음 이제 뭐가 변경되었는지 이런 거를 여기다가 쓸 수가 있어요. 이제 개발자에게 보내는 노트 같은 기능을 이제 할 수가 있는 거죠. 일명 버전 컨트롤이라고 하는데 이후에도 말할 거지만 사실 이 기능을 잘 쓰지는 않고요. 버전 컨트롤 할 때는 앱스트랙이라는 프로그램을 자주 사용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안 하셔도 되는데 뭐 사용하실 거면 사용하셔도 돼요. 그리고 딜리트 할 수 있고요. 여기에서 비율, 사이즈 당연히 볼 수 있고요. 여기에서 실제 화면에서 어떻게 될지 이렇게 체크할 수 있고요. 여기에서 이 노트 기능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에서 커맨드 그리고 클릭 하면은 여기에 노트를 만들 수 있는 게 나와요.
이런 식으로 개발자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전달을 할 수가 있어요. 상처받지 않도록 재기발랄한 이모티콘과 함께 보통 해결했다고 하면은 이게 엄지척을 많이 하죠. 그리고 이제 여러 사람이 이렇게 제플린에다가 노트를 했을 때 헷갈리지 않도록 이렇게 색깔을 여러 가지 변경해서 할 수가 있어요. 이거 뭐 다운로드가 안 돼요. 이런 게 많이 오죠. 이 기능들은 이제 그 슬랙이라는 협업 도구에다가 이제 그 연결을 해가지고 이렇게 커멘트를 달거나 할 때마다 이제 저한테 메일이 오거나 슬랙에 이제 알림이 뜨거나 이런 식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여기 알림 창에서도 보실 수가 있고요. 남이 이렇게 했으면. 여기에서 이제 제플린에 대해서 여기에서 이제 간단히 설명해야 될 것 같아요. 디스크립션에서 이제 이거는 잘 안 쓰기는 한데 이제 뭐에 대한 그 화면이다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마스터 업데이트 이거 하면은 내가 일을 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가 있죠. 태그를 하시면은 예를 들어서 블로그 new 태그를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대시보드로 빠져나가시면은 여기에 태그가 있어요. 그러면 태그를 누르시면 이 태그만 모아 보실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게 어떤 기능에 관련된 화면이다. 아니면은 특정 뭐 어떤 그 API를 사용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뭐 그 개발 협업을 하면서 필요한 것들을 이제 분류를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에서 이렇게 선택을 하면은 컬러들이 나와요. 그리고 스타일이 나오죠. 이것들을 여기 자체적에서 가이드를 만들 수가 있어요. 플러스 여기에서 CSS 그 텍스트 컬러 이름을 이제 자동으로 생성을 해주고요. 여기에서 타이포그래피 텍스트 스타일 나오고요. 이거는 제가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아까 얘기 드린 대로 이게 그 개발에서 사용하기가 편한 꾸며주는 코드예요. 이거를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 이 코드는 이제 그 익스텐션으로 제플린에서 여러 가지 코드를 사용하실 수가 있으니까 그거는 뭐 개발자가 필요한 거를 이제 변경해서 사용하면 돼요. 그리고 그러면은 대시보드로 빠져나간 다음에 스타일 가이드로 가면은 제가 아까 전에 설정한 컬러가 여기 나와 있죠. 그리고 설정한 스타일 가이드가 나와 있죠. 그리고 이 화면에서 내가 설정한 거 말고도 있는 스타일들이 여기 다 선택을 할 수가 있죠. Add all 하면은 여기 있는 코드들은 이 변수들을 다 이렇게 설정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앞으로 텍스트 컬러는 샵 코랄이라고 하면은 이 컬러를 불러올 거야 라는 약속이에요. 근데 이제 화면이 많아지면 이거 자체가 많아지기 때문에 좀 헷갈릴 수도 있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한 장에다가 이제 디자이너가 하는 경우도 많아요. 네, 그러면은 회원가입 로그인 페이지는 멈출됐고요. 이제 메인 페이지를 할 때 아까 알려드린 인비전 기능을 다시 한번 써볼게요. 안드로이드. 자주 사용 안 하실 거면 이거 페이지를 접어두실 수 있어요. 인서트 메뉴 아이콘을 여기다 붙일게요. 그리고 보통 로고 이미지를 여기다가 넣겠죠. 귀찮으니까 복사. 만약에 또 이거를 자주 사용하는 걸 것 같다 그러면 크리에이트 심볼 하신 다음에 그러면 여기에서 텍스트를 변경할 수 있죠.
여기에서 심볼 기능 아까 전에 잠깐 얘기했던 부분이었는데 이렇게 아트 심볼을 이렇게 마스터 심볼을 들어가시면은 여기 위스가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요. 이거는 고정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거가 이거보다 줄어든다 하면은 여기 자체에서도 굉장히 줄어들어서 보여요. 그러니까 오버라이드를 해서는 되기는 하는데 만약에 이걸 익스포트 해야 되는 거다 하면은 이거 그 심볼 자체 사이즈를 키우셔야 돼요. 인스턴스로 들어가서 뭔가의 프로필스러운 원형 인비전에서 언스플래시에서 불러왔어요. 사이즈는 털의 배수인 24. 시간 관계상 정확히 맞추지는 않을게요. 인서트 알럿. 알럿이 아니라 알람은 노티피케이션. 지금 제가 쓰는 아이콘은 이제 아까 전에 그 매터리얼 댐에서 다운로드 받은 아이콘이고요. 그래서 아웃라인을 쓰고 있습니다. 이제 센터 얼라인 하고 검색창 라운드 4 섀도우를 약간 넣어줄게요. 기본 섀도우로 하면은 좀 진하고 텁텁해서 저는 이대로는 잘 사용을 안 하고요. 좀 더 조절을 해서 사용합니다. 여기에서 x, y는 방향값이고요. 이런 회색 관련한 거는 완전 이제 블랙에서 이제 사용하시는 것보다는 약간의 틴트가 들어가신 거를 쓰는 편이 조금 더 세련돼 보여요. 특히 이제 뭐라고 해야 되지? 이런 약간의 회색도가 있는 것들은 이렇게 실제로 찍어보면은 여기 블루기가 있는 회색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약간의 틴트를 넣어주시는 편이 조금 더 세련되어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전체 그 톤을 맞추기에도 쉬워지고요. 만약에 웜톤이 베이스인 그 UI라고 하시면은 조금 더 웜한 그레이로 하시면 좋겠죠? 창이 좁으니까 끌게요. 인서트, 서치. 이 경우에는 그냥 오퍼시티로 조절하겠습니다. 숫자 5. 이렇게 자동으로 이전에 썼던 텍스트 스타일이 바로 불러오기 때문에 비슷한 거 위주로 하시는 편이 조금 편하기는 해요. 그리고 맨 처음 시작할 때 알려드리긴 했는데 앱을 받으셨죠? 앱 받으신 거를 이제 스케치 미러를 켜시면서 확인을 하셔야 돼요. 안드로이드 폰이신 분은 익스포트를 하신 다음에 보시던지 어쨌든 간에 이제 모바일에서 보기는 해야 돼요. 이게 자기가 쓰는 환경으로 보는 거랑은 천지 차이기 때문에 미러를 켜시면 이렇게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디자인들이 나오거든요. 이거가 이제 아래 위는 페이지 구분이고 현재 아트보드를 선택하면은 그걸로 자동으로 가져요. 이제 확인하시면은 여기에서 내 디자인이 어느 정도로 이제
그 선명한지 그리고 이제 이 버튼 사이즈가 적당하신지를 확인하시면서 디자인하실 수가 있어요. 이제 아까 전에 말했듯이 회색 컬러가 중요하니까 이미 만들어진 회색 컬러를 이용해서 필을 합니다. 안드로이드는 노토산스 CJK 옵션 켜서 간격 적당한지 보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거는 심볼이라서 이제 텍스트 스타일이 복사 붙여넣기가 안 되네요. 이제 이 기능 먼저 보여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붙여넣기 할게요. 심볼로 만들어진 거는 이렇게 이름을 알면은 바로 불러올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이름을 레이블로 해놨네요. 인서트 레이블. 뭐 내용은 다르긴 한데 여기에서 오버라이드를 쓸 수 있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이제 이 카드 디자인을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뭔가 카드가 이렇게 옆으로 지나가는 이렇게 되는 것 같은 디자인을 하고 싶을 때는 이제 프린시플도 사용을 할 거니까 감춰진 부분도 이제 다 디자인을 해줘야지 나중에 이제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아까 전에 사용했던 인비전 크래프트의 디플리케이트를 사용하시면은 이 똑같은 형식을 바로 이제 복사할 수가 있죠. 라디어스 4 하고 이제 뭔가의 멋진 이미지. 이렇게 이거는 이제 디테일하게 하면 시간 걸리니까 이렇게 그룹을 하세요. 전체적으로 복사할 것을. 그런 다음에 여기 이렇게 점 3개 있는 거 눌러주시면은 디플리케이트 나오죠. 옆으로 할 거니까 호리존탈 선택하시고 원하시는 만큼 복사를 하시면 됩니다. 디플리케이트 컨텐트. 여기에서 간격은 디플리케이트 하신 다음에도 조절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이게 망했다고 이제 다 지워버리시지 마시고 여기에서 조정하시면 됩니다. 이 아래에 있는 거는 이제 리스트죠. 리스트도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UI 컴포넌트인데 여기서 오버라이드 사용해서 텍스트 바꿀 수 있죠. 아까 전에 했던 리스트 방식이랑 동일해요. 이것도 그냥 이미지는 대충 만들겠습니다. 여기에서 쓴 이 액센트 주는 폰트는 기본 폰트니까 자피노였나? 아무튼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맥에서. 컬러 선택은 스와치. 여기에서 이렇게 기본으로 되어 있는 텍스트 이것들도 사실 이 아까 말했던 8포인트 그리드에다가 맞추는 사이즈들이라서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커요.
정확하진 않아도 이렇게 그리드가 만들어졌죠. 여기 리스트를 하실 때 주의점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아까 개발에서 알기 쉽게 패딩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했잖아요. 이거를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라인 기능이 있긴 한데 L이죠. 근데 이거를 쓰면은 이게 스케치의 본질적인 문제인데 여기 확대해서 들어가면 이 선택 영역이 이거를 쪼개요. 그래서 정확히 그 아래 위가 1픽셀, 헤이시 1픽셀로 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그리드를 맞추고 싶으시면은 렉탱귤을 만드신 다음에 헤이트를 1로 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360에서) 20만큼 빼고 싶다. 라인 맞추고 영역 화이트 이렇게 뭔가 텍스트의 조각이 리스트의 조각이 만들어졌죠. 이것도 이제 얼라인을 맞추실 때 러너를 이용하시면은 탑 이렇게 그룹핑을 하신 다음에 이번에는 아랫방향으로 하는 거니까 버티칼이죠. 나는 5위까지 보여주고 싶다. 데플리케이트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당연하지만 이제 라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속 복사 붙여대는 거니까 이제 위쪽만 해주셔야겠죠. 이런 경우에는 여기에서 이제 그 당연하지만 이게 잘리는 영역까지 이제 됐잖아요. 근데 이제 스크롤 아래로 보여줄 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아래쪽으로 아트보드를 늘려셔가지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약간의 버그 같은 건데요. 만약에 아트보드를 이 사이즈로 선택을 안 하시고 같은 사이즈지만 360 곱하기 640을 제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미러에서 보시면은 안쪽으로 축소되어서 보여요. 그래서 이제 스크롤 영역이 나오지가 않거든요. 이거는 이 안드로이드라는 디바이스 메타데이터 값이 없는 상태라서 그렇게 보이시는 거예요. 그것도 제가 검색해서 알아낸 건데, 그러니까 만약에 스크롤 영역이 안 보여요 하는 경우에는 안드로이드 사이즈 위에다가 디자인을 하시고 이렇게 아트보드를 늘리시면 됩니다. 그러면 대충 뭐 이런 식으로 디자인한다는 건 아셨으니까. 그리고 이거 버튼은 인서트 FAB 오버 이거는 일단 하나 불러올게요. 이런 식으로 넣으셔서 새 그거를 하고 싶다 하면은 이거를 사용하시면 되고요. 컬러 바꾸고 싶다 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바꾸시면 되고요. 하는 방법 같은 거는 이제 대충 했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조금 블로그 페이지 같은 경우는 잔재주를 부릴 거예요. 여기에서 똑같은 여기 이미지를 쓴 이유는 이 이미지를, 이 카드를 클릭했을 때 이 블로그 페이지가 나오도록 인터랙션을 설정할 거라서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 같은 이미지를 나는 랜덤으로 불러왔는데 어떻게 하지? 하면은 여기서 이 이미지가 들어가 있는 거를 옵션 커맨드 C 그리고 옵션 커맨드 V 스타일 복사 붙여넣기가 이렇게 이미지에도 가능합니다. 여기 아이콘 붙여 넣으시면 되고요. 텍스트 넣으시면 되고요. 이제 그거는 되겠죠? 네.
헤드라인 같은 경우는 일부러 두 번 쓴 이유는 이제 제가 심볼을 어떻게 응용하는지 보여드리려고. 이제 아까 전에 타이포그래피 얘기했을 때 나왔던 그 H1, H2 관련한 건데요. 이런 식으로 텍스트를 난 이거를 계속 H2로 쓰고 싶다 하면은 이제 러너를 조금 이용해 볼게요. create 심볼. 여기에서 너무 펼쳐놓으면은 정리가 힘드니까 텍스트라는 상위 그룹을 만들어주자. 오케이. 그러면 페이지 펼쳐서 심볼 가보시면은 이게 나왔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또 내가 만든 헤드라인 이거는 저번에 만들어 놓은 건데요. 이런 식으로 이제 검색해서 쓰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만든 것들을 이제 아까 전에 누가 문의 주셨는데 라이브러리 어떻게 설정하나요? 여기 파일 들어가시면은 add as library 하시면은 제가 만든 커스텀 라이브러리를 이렇게 등록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제 그러면은 계속해서 아니면 다른 사람이 만든 거를 그러면은 이제 그 베이스라인 이거를 끄시고 이제 제가 만든 거를 이제 쓰고 싶다 이런 식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죠. 본문 이렇게 텍스트 막 이렇게 아무거나 하실 때는 이게 영어면은 관련 플러그인이 많은데 한글로는 잘 없어요. 그러면 한글 입숨이라고 검색하시면은 아래 위로 두 개 있거든요. 저는 이거를 많이 사용하는데 이제 이거를 조금 더 많이 사용합니다.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만큼 텍스트를 그 아무거나 불러올 수 있는 더미 텍스트가 있어요. 이거를 그 본문에다가 붙여넣기 하시면 돼요. 만약에 텍스트를 이렇게 드래그 앤 드롭으로 영역 지정하실 수 있고요. 그러면은 이게 당연하지만 영역이 이렇게 지정이 되죠. 그냥 텍스트를 그냥 T하고 그냥 하면은 그냥 이거는 오토예요. 오토라는 거는 이 텍스트에 맞춰가지고 이 위드나 뭐 영역이 무한정 늘어난다는 뜻이죠. 근데 이거는 픽스드예요. 이거는 이거가 들어갈 영역을 얘가 정해준 거예요. 이거를 구분해서 쓰셔야 되는 게 만약에 오토로 이제 해두시면은 이거에서 보일 때는 괜찮지만 당연히 진짜 UI에서는 다른 텍스트가 들어갈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넣어봤을 때 우리 영역이는 여기까지 되더라. 여기 간격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픽스드인 거를 확인을 가끔 해주셔야 돼요. 텍스트를 할 때. 온라인 같은 것도 그렇고요. 이미지 불러와서 붙이는 것도 똑같이 암호 이미지. 이번에는 여기에서 한번 해볼게요. T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여기 사인인을 통해서 자기 계정이 있다면 자기가 이미 결제를 하거나 받아놓은 이미지를 사용하실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아주 고해상도 화질의 이미지를 사용하실 수가 있죠. 이게 그 좋은 점이 여기 바로 워터마크가 보이거든요. 그러면은 이거를 찍은 사람의 정보가 나와요. 이 사진이 너무 좋아서 결제를 하고 싶다 하시면은 겟 이미지 가셔서 이거 결제해서 그냥 쓰시면 돼요. 이렇게 여러 가지 뒤에서 제공하는 탭들이 있고요. 아이스톡도 마찬가지고요. 이 지도 같은 거는 어떻게 했냐? 이것도 플러그인입니다. 지도 같은 경우는 이제 여행 앱 같은 거 아니면 잘 쓸 일이 없기는 할 텐데 일단 여행 앱이니까 한번 써볼게요. 이런 종류의 플러그인도 있다라는 걸 알려드리기 위한 예제예요. 맵 제너레이터를 이용해서 구글 맵을 불러올 거예요. 여기에서 뭐 다운받으셔도 되고 지금 안 하셔도 되는데 제가 한번 써볼게요. 여기 맵 제너레이터 맵 using 구글 맵스 그러면 여기 창이 뜨죠. 그러면은 내가 원하는 장소를 선택. 서울. 이거는 뭐 확대되는 정도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보여줄 거냐 이런 콤보 박스가 있죠.
그러면 OK를 하면은 이 안에 이렇게 맵이 불러와줘요. 이렇게 그 API를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은 거의 뭐 다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렇게 뭔가 커스텀된 맵을 어떻게 만들었냐 하면은 여기에서 아까 창에도 나와 있던 건데 이 구글 맵이란 게 원래 커스텀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제 뭐 좀 잘 된 에이전시 사이트 같은 거 보면은 이제 좀 간지나는 그 맵을 해놓은 경우를 발견할 수가 있죠. 이거는 스네지 맵이라는 이게 구글 맵을 커스텀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어요. 여기에서 이제 다른 사람들이 커스텀을 해놓은 거를 볼게요. 그러면은 여기 자바스크립트 스타일 어레이가 있죠. 이런 거를 복사해서 여기 창에다가 붙여 넣으시면은 이 스타일이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기 페이스터 스네지 맵스 스타일 코드라고 되어 있는 곳에다가 아까 그 코드를 붙여 넣어 볼게요. 주소를 안 묻네요. 이 사이트가 더 편해요. 맵스타일 위드 구글.com. 여기 보시면은 여기 제가 선택한 건 이 실버입니다. 여기에서 피니시 카피 제이슨. 제이슨이란 건 아까 말했듯이 자바스크립트에서 이제 데이터를 서로 불러올 때 쓰는 약속된 코드 같은 거예요. 이번엔 런던으로 해볼게요. 여기다 복사 붙여넣기. 오케이. 그러면 제가 굳이 만들어주지 않아도 이제 맵을 여기 불러와 있죠? 굉장히 편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너무 연하다. 나는 이거 색깔을 좀 더 올리고 싶다 하시면은 여기에서 이제 아까 필 같은 거를 이제 여러 장 끼얹을 수 있다고 되어 있었죠?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이 색깔은 내가 쓰는 컬러 스와치와 맞지 않아. 그러면 이렇게 apply to fill 하시면 되고요. 네, 이제 그 프린시플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하는 거는 이렇게 이 정도까지만 따라 할게요. 그리고 로딩 이것만 얘기를 하고요. 로딩도 자주 만들게 될 텐데 이렇게 이제 깨진 그 원형 같은 걸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여기에서 여기 보더에서 옵션 클릭해주면 여기에서 보더 옵션을 선택하실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대시와 갭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점선이에요. 이렇게 1과 2로 이루어진 점선으로 제가 바꿨죠. 이거를 그냥 적당히 해주면은 이제 깨진 것 같은 원형이 됩니다. 물론 이 원형을 이렇게 옵션을 안 하고 이렇게 두 번 모든 종류의 그 여기 스케치에서 사용하시는 그 오버리나 트라이앵글 같은 모든 요소들은 사실 두 번 클릭하면은 이렇게 커스텀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걸 이용해서 뭐 아이콘을 만드시는 분도 있고 한데 저는 그렇게 추천드리지는 않고요. 그냥 그 일러스트레이터를 왔다 갔다 하기가 너무 귀찮다. 난 여기서 해야겠다 이럴 때만 가끔 쓰는 기능입니다. 오픈 패스를 하시면 이렇게 패스를 여실 수가 있고요. 딜리트 이렇게 패스 딜리트 하실 수 있고요.
그러면은 이제 요소들을 얼추 다 만들었죠. 여기에서 이제 요소들의 이름을 이제 확인하고 이제 개발한테 이거는 이미지로 해주세요 하는 부분들은 익스포트를 만들고 이렇게 다 만들어진 것들을 제플린으로 한번 옮겨볼게요. 여러 장으로 옮기실 때는 여러 장의 아트보드를 선택하시면 돼요. 이렇게 난 이 두 장의 아트보드를 제플린에 보내고 싶어. 컨트롤 커맨드 E. 네. 화면들이 들어왔죠? 여기 확인을 해보시면 이건 제가 아까 한 거고 이제 이미지의 헤이트는 이 정도고 위드는 이 정도고 이런 색깔로 필이 되어 있고 텍스트 정보는 이렇고 사이즈는 이렇고 그리고 컨텐츠에 있는 글씨도 바로 카피할 수 있어요. 편하죠? 간격 이렇고 만약에 이제 이 버튼은 항상 호버되어 있는 거예요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싶으면 커멘트를 쓸 수 있죠.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사용하시면은 이제 개발해서 보고서 그대로 디자인을 합니다. 그러면 또 잠깐 쉬고서 이제 만들어진 디자인을 통해서 프린시플에서 어떻게 움직일 수 있는지를 해볼게요.